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것만 답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할 거고요. 잠시만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니요, 잠시만요. 자, 오늘 진짜로 거의 뭐 완전히 그 뭐지? 겨울이 끝난 듯한 날씨가 요즘 계속돼서 야, 진짜 역대 진짜 따뜻한 그런 겨울인 것 같은데 하여튼 또 주말에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 뭐 주말 되면 또 겨울 같은 날씨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 썸네일에서 제가 그 보여드린 것처럼 썸네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발기부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뭐 발기부전은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걸 조금 약간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준비도 좀 많이 했고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시청각 자료들도 많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조금 들어보시면서 아, 이건 이렇구나 좀 이해되시는 분들 그런 거 얘기해 주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질문에 답변하면서 또 시간이 좀 약간 길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발기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가 중요한 게 있나 싶지만 또 자료 준비하면서 느낀 것도 있는데 아, 생각보다 할 게 많구나. 생각보다 할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많구나. 자, 먼저 이제 발기 과정이라고 해서 이 발기가 되는 과정을 먼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이제 사실 발기 과정이라고 해서 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발기가 그냥 되는 성기가 과정을 서는 먼저 한번 거잖아요. 알아볼 성기가 그 텐데요. 서는 자, 것 먼저 자체가 뭐가 사실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발기라고 하는 것은 성기가 우리 서는 흔히 그냥 건데 성기가 그 서는 서는 과정이 거잖아요. 어떻게 성기가 이루어지는지 그 서는 것 그거를 자체가 뭐가 한번 어렵거나 그러진 보도록 않을 하겠습니다. 테니까 영상 성기가 서는 자료니까 이거 건데 보면서 제가 그 설명을 서는 과정이 드릴게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그거를 발기라고 한번 하는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뇌 영상 쪽으로 자료니까 자극이 이거 오는 보면서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아니면 드릴게요. 혹은 이 성기 쪽으로 자극이 자, 직접적으로 오는 발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것은 이게 이런 지금 자극이 뇌 오면 쪽으로 자극이 이 오는 거예요. 제가 뇌로부터 이제 설명을 아니면 명령을 혹은 내리죠. 이 성기 쪽으로 성기 자극이 쪽으로 직접적으로 오는 피가 경우도 쏠리게 있겠죠. 부교감 이런 신경이 자극이 작용이 오면 돼서 이 성기 뇌로부터 이제 쪽으로 피가 명령을 쏠리게 내리죠. 합니다. 성기 그 이제 쪽으로 음경동맥이라고 피가 쏠리게 하는데 여기 부교감 보시면 신경이 이 작용이 돼서 음경동맥이 있어요. 성기 쪽으로 피가 음경동맥과 쏠리게 여기 합니다. 해면체예요. 이제 해면체는 양쪽에 음경동맥이라고 이렇게 두 하는데 개를 위치하게 여기 보시면 되는데 이 음경동맥이 있어요. 음경동맥으로부터 피가 이렇게 음경동맥과 여기 쭉 해면체예요. 들어오면서 해면체는 피가 이렇게 양쪽에 쭉 이렇게 두 들어오면서 개를 위치하게 이게 되는데 혈관이 음경동맥으로부터 단단해지면서 피가 성기가 이렇게 이렇게 쭉 발기가 되는 들어오면서 건데 이렇게 중요한 건 들어오면서 이게 발기가 이게 되는 것만 중요한 게 혈관이 아니라 이게 단단해지면서 성기가 해면체에 이렇게 피가 들어온다는 발기가 것만 되는 중요한 건데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게 건 아무래도 이게 이게 발기가 부푸는 되는 것만 느낌이잖아요. 중요한 게 빵빵하게 아니라 부푸는 이게 느낌이고 해면체에 피가 들어온다는 것만 압력이 중요한 것이 높아지거든요. 아니라 압력이 아무래도 높아지면서 이게 발기가 되는 정맥은 느낌이잖아요. 피가 돌아서 빵빵하게 나가는 부푸는 곳이잖아요. 느낌이고 정맥을 압력이 막아버립니다. 높아지거든요. 정맥을 압력이 막아버리니까 높아지면서 피가 정맥은 쏠린 피가 게 돌아서 나가지도 나가는 않아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맥을 발기라는 막아버리니까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정맥을 막아버리니까 성기를 만졌을 때 보시는 피가 것처럼 훨씬 더 쏠린 게 단단하게 나가지도 느껴진다. 않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발기라고 생각하시면 성기를 되겠습니다. 만졌을 때 보시는 것처럼 근데 훨씬 더 단단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 발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우리도 흔히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 자체가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왜 발기라고 성기에 하는 것 피가 자체는 쏠리는지 뭐 아까 우리도 말했던 흔히 알고 있는 자극에 거니까 의해서 이것 자체가 뭐 그리고 어렵거나 그런 건 성기가 왜 아니지만 단단해지는지 내가 왜 근데 성기에 피가 쏠리는지 아, 소리 이상해요? 자극에 의해서 그리고 성기가 잠시만요. 왜 단단해지는지 소리가 근데 이상하다고요? 피가 쏠리는지 아, 소리 이상해요? 자극에 의해서 잠시만 정리 좀. 단단해지는지 소리가 근데 이상하다고요? 막았고. 소리 이상해요? 잠시만 정리 좀. 소리가 지금도 소리가 이상한가요?
지금도 이상한가요? 지금도 소리가 이상한가요? 지금도 이상한가요? 지금도 소리가 이상한가요?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상한가요? 지금도 소리가 이상한가요? 음성은 다 네네네 지금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음성은 왜 다- 에코가 되지? 네네네 네네네 지금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한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괜찮으시죠? 지금까지 방송한 거 다 날렸네요. 죄송합니다만 들으셨겠지만 한 번만 좀 다시 요 부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제외하고 발기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발기되는 부분만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이제 발기가 되는 과정은 보시면 이렇게 이제 뇌로부터 자극이 오거나 뭐 성기나 본인만의 어떤 성감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성감대로부터 자극이 오게 되면 이 부교감 신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음경에 있는 음경 동맥으로 피가 쏠리게 됩니다. 이 음경 동맥으로 피가 쏠리게 되면서 성기가 이렇게 부푸는 거죠. 부푸는 거고 이 양쪽의 해면체, 음경의 해면체가 이 피가 이렇게 꽉 쏠리다 보니까 좀 약간 단단해져요. 성기가 단단해집니다. 근데 이게 단단해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이게 단단해지다 보면은 정맥은 피가 돌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피가 돌아서 나가는 것이 이 성기가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돌아 나가지를 못해요. 돌아 나가지를 못해서 피가 한번 앞으로 쭉 쏠린 다음에 피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해면체가 이게 꽉 차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사정이 끝날 때까지 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고 좀 나이를 먹다 보면 사실은 요 상태가 좀 일찍 풀리게 되기도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관계를 하거나 이 야한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성기에 피가 계속 쏠려줬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나이를 먹고 하다 보면은 섹스를 하다가 이게 관계에만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머리 쪽으로 피가 약간 좀 쏠려가면서 뇌도 생각을 할 땐 피가 필요하니까 성기 쪽에 있는 피가 빠져버리면서 이 정맥으로부터 이게 정맥으로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음경에 있는 단단함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것이 바로 아쉽게도 나이를 먹으면 발기가 좀 빨리 풀리는 것이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발기부전 그러면은 그냥 발기가 안 되는 걸 보통 상상을 하거든요. 그냥 발기가 안 되는 것이 발기부전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발기부전이라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만요. 오늘 왜 이렇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발기가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성기가 약간 흐물흐물한 거. 그리고 삽입을 하려고 하는데도 삽입이 잘 안 되는 것.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발기는 분명히 됐거든요. 발기는 분명히 됐는데 그냥 좀 지나면은 꼬무르륵 되는 거. 요게 다 발기부전이 포함이 됩니다. 이게 보통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발기부전은 아닌데 그냥 관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섰다가 죽어요. 어떡하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걸 발기부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게 발기부전입니다. 발기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발기가 되어도 흐물흐물한 거 그리고 발기가 됐는데 이게 꼬무룩 되는 거 요걸 다 포함해서 발기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발기부전은 그냥 잘 안 서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 요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게 발기부전의 원인을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거 같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냥 노화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노화뿐만 아니라 발기부전을 좀 이게 되게 만드는 원인은 좀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거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좀 중요한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여기 동맥 이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렇게 피가 쫙 쏠리는 게 발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가 쫙 쏠려야지만 이게 아무래도 발기가 잘 될 텐데 여기 있는 동맥경화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거는 아무래도 혈관으로 피가 쭉쭉 쏘아지기에는 좀 영향이 아무래도 좀 약간 못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발기부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면 해면체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음경 해면체 안에 피가 쏠리는 것이 발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 해면체가 직접적으로 이상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면체가 손상이 되었던지,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피부가 손상이 되었던지, 이 해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백막이 손상이 되었던지, 이게 기질적인 이유로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해면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좀 아무래도 발기부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발기부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 보시면 내분비 이상이라고 해서 보통 성인병들이 여기 좀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이제 내분비 계열로 여기 보시면 갑상선이라든지 뇌하수체 혹은 노화가 이쪽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 흔히 나이를 먹으면 좀 아무래도 발기부전이 되는 경우가 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분비 이상이라고 해서 노화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최근에 가장 많이 이 발기부전을 유발시키는 거는 여기 보시면 정신적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신적 원인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극심하게 이 발기부전을 유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 솔직히 뭐 현실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는데 스트레스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본인이 좀 약간 스트레스 지수를 좀 낮추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죠. 좀 본인의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본다든지 그게 잘 안 된다면 이게 발기부전은 영원히 달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게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신경 이상이라든지 뭐 정신적인 질환 부분 이런 것도 이제 다 포함이 되게 되는데 전신 몸의 질환들도 다 포함이 되게 되는데 좀 이제 겹쳐지는 것들만 몇 개 찾아보면은 여기 고혈압 있죠. 그다음에 당뇨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만, 저처럼 뚱뚱한 사람. 근데 저는 발기부전은 아직 오진 않았는데 뭐 하여튼 그리고 뭐 당뇨 고지혈증 요런 이제 질병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발기부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사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원인인지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마 뭐 본인이 발기부전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뭐 친구들이 야 이렇게 해서 약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가 네가 좀 다른 병이 있는 건지는 다른 병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한 번은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대에서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떤 본인의 몸 상태를 좀 이렇게 체크해주는 지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발기부전이 생겼다고 하면 그냥 발기부전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들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발기부전일 때 그 비뇨의학적으로 제일 많이 체크하는 것은 남성 호르몬 체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경우에 발기부전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남성 호르몬을 좀 높여주는 다른 치료를 받다 보면 당연히 발기부전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생활을 하는데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이렇게 힘도 생기고 활력도 생겨가지고 좀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이제 발기부전이 왔다면 이 이유가 무엇일지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발기부전이 만약에 오면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하는 거는 약물 치료잖아요. 좀 약을 먹어야겠다. 죄송합니다. 약물 치료를 많이 받게 되는데 약물 치료를 할 때
가장 궁극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부작용이잖아요. 내가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지? 부작용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아, 부작용 때문에 나 약을 못 먹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이 부작용 걱정 때문에 약물 치료를 아예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어떤 경우 있냐면 병원에 가기 싫으니까 그냥 뭐 길거리에서 그냥 뭐 그 화장실 가면 남성 비아그라 뭐 이렇게 통으로 파는 약들 있잖아요. 그런 건 또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병원에 와서 얘기하다가 그런 게 있으면 전 바로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버리죠? 그러면 그냥 제가 받아서 버려드려요. 저희는 이제 그 병원 내에는 저게 다 있잖아요. 그 병원 폐기물을 치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폐기물로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약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문 의약품이다 보니까 반드시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건 뒤에서 좀 이따 한번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부작용 그러면은 가장 흔한 부작용.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비아그라 뭐 아니면은 뭐 시알리스 그다음에 국내산 뭐 88정, 99정 양의 이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그런 대표적으로 그냥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산은 그 카피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작용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뭐였지? 저기 그 제일 심한 부작용은 두통. 두통이 있고 그다음에 얼굴이 빨갛게 올라오는 홍조 그리고 좀 소화불량 같은 거. 뭔가 더부룩한데 요게 이제 가장 흔하게 있는 부작용입니다. 가장 흔하게 있는 부작용. 발기는 잘 되는데 약 먹으면 더 단단해지나. 단대니까 약을 먹습니다. 요거 제가 좀 이따가 요거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발기는 잘 되는데 약을 먹으면 더 단단해지니까 그래서 약을 드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통, 홍조, 소화불량 요게 이제 좀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고 좀 흔치 않는 경우에는 코피가 나거나 왜냐하면 혈관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어지럽다거나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을 먹어서 생기는 어지럼증이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냥 어지럽다 그러면은 이거는 병원 내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좀 심각한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반드시 어지러울 때는 약을 먹었는데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희한한 좀 검사를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있고 그다음에 복통이 있는 경우나 안구가 빨갛게 눈에 충혈이 된다든지 좀 흔치 않은 경우 중에 하나인데 시각 이상이라는 게 있어요. 시각 이상이 뭐냐면은 우리 비아그라를 드시는 분한테 조금 그래도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비아그라를 먹으면은 이게 파란 선글라스 낀 것처럼 이렇게 빛을 봐도 파랗게 보여요. 사람을 봐도 파랗게 보이고 뭔가 사람을 보면 그냥 막 스머프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시각 이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작용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만 이거 있어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그냥 길거리에서 뭐 비아그라 한 통에 뭐 몇만 원 뭐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사서 먹어도 부작용이 생기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약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약의 성분도 알 수가 없고 아까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서 만들어야 되고 용량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짭퉁약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도 할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부작용이 생겼다고 한들 무슨 성분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약물 드시면 안 돼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은 이제 아마 제일 쉽게 알려주겠죠. 제일 쉽게 알려줄 거고. 그다음에 약을 사면 그 안에 성분표가 들어있거든요. 주의사항들도 쭉 있고 거기에 모든 부작용들은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본인이 생긴 부작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분이 좀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가장 크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겠죠. 세 가지 종류. 뭐 비아그라, 시알리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성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약에 부작용이 있으면 다른 약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약을 먹었는지 추적해서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약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이 알러지상 그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 부작용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병원에 가서 제대로 처방받고 드시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짝퉁약은 드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짝퉁약을 먹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저거잖아요. 그 뭐지? 비아그라가 비아그라가 좀 비싸니까 막 한 알에 막 18,000원 그리고 뭐 약국에 따라서 2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다 보니까 한 알에 그만큼이나 태우기에는 좀 약간 아깝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짝퉁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산 카피약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뭐 한 알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그 정도면은 하나를 먹을 수 있고 여기 이제 또 100ml 그러니까 비아그라 100ml 기준, 시알리스 20ml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야서 이렇게 잘라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거보다 저용량으로 먹어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통해서 처방을 받으시는 것을 저는 당연히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저 답변을 말씀을 좀 하자면 기본적으로 좀 약간 발기는 되는데 약 먹으면 더 단단해진다는 얘기는 사실 발기력이 좀 부족하다는 의미는 거는 맞습니다. 아까 말했던 일부 발기부전에 좀 약간 해당하는 경우가 맞기는 한데 이런 경우에 좀 약간 뭐 내성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문제가 생긴다든지 걱정이 되긴 할 겁니다. 제가 나이는 잘 모르니까 우선 85 돼 있으니까 85년생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솔직히 약을 너무 빨리 먹는 것도 안 좋고 그다음에 약을 고함량으로 먹는 것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발기부전 원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노화 말씀드렸잖아요. 노화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발기부전이 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발기부전이 오게 되는데 너무 빨리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내성이 생긴다라는 의미는 물론 아니지만 노화에 의해서 발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약의 효과가 점점 같이 이만큼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먹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고함량으로 먹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물론 일부가 부족하다면 그 일부만 채워도 되기 때문에 좀 저용량으로 드신 것은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한번 병원 가셔가지고 제대로 진료 받으시고 처방을 받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작용까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되셨죠? 이해되셨죠? 이게 그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조금 더 포함을 하자면 이 부작용은 사실은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 다이지만 거의 대부분이지만 이게 몇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약을 먹다 보면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어요.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성에 생겼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힘들고 사실 크게 내성 없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내성뿐만 아니라 본인의 상태와 함께 결합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노화 말씀드렸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이 그 남성 호르몬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예전만큼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 남성 호르몬이 좀 덜 나온다라는 생각은 잘 못하게 되고 내가 약을 오래 먹어서
이거는 좀 내성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 편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그 발기부전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어떤 질병의 지표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좀 약간 약을 먹다가 효과가 떨어졌다 싶을 때 좀 약간 남성 호르몬도 체크를 해본다라든지 본인의 어떤 육체 상황 그리고 어떤 활력 같은 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흔히들 저거 많이 하잖아요. 마카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아르기닌 같은 거 좀 식품으로 이 의약품 보조 같은 것들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드시면 효과 아주 좋습니다. 저는 마카가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르기닌은 크게 효과가 없는데 마카가 저는 좀 효과가 있습니다. 먹으면은 좀 뭔가 막 이렇게 신난다? 신난다 좀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업된다?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 요런 것들도 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약물 찾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그래서 만약에 너무 그 최고 용량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래도 전문의하고 상의하고 용량을 낮춰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데일리라고 해가지고 비아그라 100ml 기준인 것들은 최소 용량이 25ml거든요. 그다음에 시알리스는 20ml가 최고 용량이지만 최소 용량은 5ml예요. 그래서 가장 최소 용량의 약을 매일 하루에 똑같은 시간 매일 하나씩 드시면 이 발기부전도 좀 예방이 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전립선 비대증도 예방이 된다는 이런 지난주 우리 전립선 비대증 배웠잖아요. 전립선 비대증도 예방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떨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뭐지 마지막에 있었던 병원 그리고 많은 병원들 다녀보면은 요즘은 약물을 처음에 추천을 하면서 저거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체외 충격파. 성기에 좀 약간 체외 충격파를 주면서 좀 약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잠깐 볼 텐데 여기 제가 아까 이거를 안 봤네요. 이게 요것도 한번 보면 좋은데 보면은 우리 보통 4, 50대에 발기부전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20대도 좀 많습니다. 20대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근데 평균적으로 한 50%. 그러니까 남자는 진짜 발기부전을 죽을 때까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안 보여드려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체외 충격파는 기계거든요. 체외 충격파 해가지고 요거는 아주 낮은 저강도의 충격을 성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면서 혈관을 좀 약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혈관에 피가 지나가는 길을 좀 약간 확장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한 번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보통은 한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10회 하면 좀 할인 얼마 뭐 15회 하면 할인 얼마 이렇게 해서 제가 해봤을 때는 보통 한 3번 정도 하면 그때부터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이거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좀 널리 알려진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효과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 괜찮습니다 얘기하면 너무 또 저런 느낌? 그 뭐랄까 좀 이렇게 그 권하는 느낌? 그리고 이게 최대 단점이 뭐냐면 비싸거든요.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이후부터는 거의 효과가 있어요. 진짜로. 음. 제리파로 아픈가요?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요. 그리고 요거는 강도를 조절하면서 하거든요. 강도를 그분에게 맞춰가지고 조절하면서 하고 무조건 아프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도를 유지하다 보면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 치료를 받았던 같은 분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어느 부분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느 부분. 다른 데는 그러니까 성기 부분은 괜찮은데
약간 좀 회음부 근처 부분 하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뭐 성기 끝이 좀 약간 따끔거린다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조금 낮춰서 진행을 하고 좀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조금씩 높여가면은 이건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거는 이 기계가 있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의하시면 아주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비싸다. 아, 근데 좀 약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병원에서 안내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좀 약간 이상한 얘기이기도 한데, 보통 이 그 병원에 오면 발기부전을 치료할 때 1번이 약물 치료거든요. 그리고 이 약물 치료와 함께 체외 충격파를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약물 치료로 계속 받다가 약을 먹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약효가 떨어지는 시기가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용량을 높일 수도 있고, 일정한 용량 수준이 올라가면 더 이상 약물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주사를 놓습니다. 성기 해면체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놓아서 거기에 이제 피가 쏠리는 것을 유도하는 주사가 있어요. 그런 주사를 통해 가지고 발기가 이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수술이에요. 수술은 뭐냐면은 성기 안에 해면체가 단단하지 못하니까 그것 대신에 해면체 두 개를 이렇게 인공 해면체를 넣는 거예요. 이 인공 해면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 이제 액체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버튼을 넣어 놓습니다. 그 안에 여기 버튼을 넣어 놓으면 이 버튼을 쭉 이렇게 쭉 짜듯이 누르면은 물이 그냥 원터치로 이렇게 쑥 들어가서 물이 이렇게 팽창이 되면서 마치 해면체에 피가 들어온 것처럼, 해면체에 피가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확대가 되는, 아니, 그러니까 확대가 아니라 발기가 되는 그런 이제 기구가 있어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어디서든가 들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발기보형물이 있어? 발기보형물 있으면은 나 발기도 잘 안 되는데 야, 나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발기부전 이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가장 마지막에 하는 수술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하는 수술. 보통은 뭐 질병이 있어서 발기가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아예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50대도 젊습니다. 60대 후반, 70대 해요. 70대. 70대가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이거 약 먹는 거 귀찮고 그러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뭐하러 해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고 예전에 한번 50대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저랑 한참 팽팽하게 약간 다퉜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각서까지 쓰고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웃기게 만족도는 되게 좋긴 했습니다. 만족도는 되게 좋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보통 50대, 60대도 너무 젊어서 잘 안 해주고 병을 제외하고는 70대부터는 좀 많이 하는 수술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 자, 이제 오늘 제가 그 뭐지? 준비한 것 중에서 좀 약간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용이 왔는데, 혹시 발기부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좀 질문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신나가지고 내용을 그냥 너무 급하게 주주주주 달렸네요. 혹시 제 얘기했던 것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한번 질문 한번 남겨봐 주시겠어요? 거의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대부분 설명을 드렸고, 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뭐냐면은 요즘 좀 탈모가 엄청나게 화두잖아요. 탈모가 엄청나게 화두고 주변 조금만 몇 명만 물어봐도 이 뭐 저기 두타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 그러니까 제 성분으로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런 약물 드시는 분들 많고, 아니면 요즘 뭐 헤어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머리 이렇게 뽑아가지고 심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게 절개냐 비절개냐 이런 경우도 좀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한 터키. 터키가 원래 엄청 성지잖아요. 터키가 엄청 성지인데 터키에 가셔가지고 이 모발 심는 거 수술 받고 오신 경우도 좀 많고, 보통
그 터키 공원 가면은 남자들 머리가 빨갛대요. 다 빨개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다가 절개 비절개 수술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공항 가면 되게 웃기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외여행 갔으니까 수술만 하고 바로 오는 건 좀 그렇고 며칠 또 놀다가 보면은 또 재미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한국보다는 훨씬 가격이 저렴하니까 터키를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녹시딜은 먹는 것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 좋나요? 요거 좀 이따가 제가 답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제가 준비한 것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은 저기 뭐지? 탈모약을 드시면서 이 아무래도 제가 발기부전 코너에 들어왔던 얘기는 뭐겠어요? 이 탈모약에 기질적인 부작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기가 발기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가장 문제가 약간 좀 성욕이 감퇴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부작용이 없는 것 같진 않습니다. 발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성욕이 감퇴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무 탈모가 시작되는 나이다 보면은 이게 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맞물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 말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을 끊으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어? 나 약을 끊었는데 원래대로 안 돌아오는데 이거 뭐죠? 그거는 그냥 본인이 뭔가 다른 원인에 의해 가지고 발기부전이 온 겁니다. 발기부전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약을 먹었을 때 그런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약을 끊으면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본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약을 먹어서라도 좀 관계를 좀 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은 이 탈모약 먹지만 관계할 때마다 이 발기부전제를 먹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발기부전제는 매일 먹는 약이 아니에요. 탈모약은 매일 먹는 겁니다. 탈모약은 매일 먹는 거지만 발기부전제는 관계하기 전에 먹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병원에 와서 원장님하고 진료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뭐 발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최근에 드시는 약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탈모제 이거 먹는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오는 부작용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발기부전제를 드시면서 관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능한 한 본인이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진료를 받을 때는. 그리고 이제 미녹시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미녹시딜은 말 그대로 먹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바르는 것도 있고 원래 바르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옛날에 나왔고 먹는 거는 최근에 뭐 작년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작년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바르는 것의 단점은 이 미녹시딜 바르는 것의 단점은 아무래도 이게 좀 피부를 좀 빨리 마르게 하거나 아니면 피지선을 많이 발달시켜 가지고 여드름이 생기거나 자극이 좀 많아 가지고 좀 따갑거나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미녹시딜을 바를 때는 엄청 얇게 펴 바르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바르기가 좀 힘들죠. 그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피부에 자극이 가거나 그다음에 이게 탈모 부위는 아무래도 이쪽 부위다 보니까 바르는 부위가 너무 넓으면 또 그걸 또 일일이 얇게 펴바르기 어렵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바를 때 저거로 많이 바르더라고요. 그 물파스통 거기를 비워가지고 미녹시딜 넣어가지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꾹꾹꾹 눌러가면서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거에 비하면 먹는 미녹시딜은 간편하죠. 먹는 미녹시딜은 그래서 내가 좀 바르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은 먹는 거고. 근데 먹는 미녹시딜의 또 부작용은 뭐가 있냐면은 좀 부어요. 부종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있는 건 아니고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 아무래도 좀 약간 좀 살쪄 보이고 그런 것이 싫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먹는 미녹시딜이 좀 난 안 맞다. 그럼 바르는 쪽으로 가고 이거는 뭐가 더 좋다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하긴 했는데, 아까 이제 제가 답변 드리면서 좀 빠진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드리자면, 이게 이제 그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은 내성이 생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 내성이라고 하기보다도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심리적으로 의존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약이 없는데 관계를 하는데 이거 안 살 것 같은데? 왜냐면 안 썼던 경험이 있거든. 그런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약이 없으면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의존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약을 안 먹어서 안 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요거는 발기에 있어서 되게 안 좋아요.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이 성기로 가야 되는 피가 뇌로 간다는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가능한 한 관계를 할 때는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관기 전에 무조건 필요할 때만 먹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는 많이 먹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용량으로 매일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전립선 비대증도 개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했는데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제가 또 준비한 내용, 프로페시아를 남자가 복용하고 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나? 요거는 사실은 프로페시아를 복용을 하더라도 몸에 성분이 남아 있는 게 9시간만 지나면 50% 이상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니다. 6시간 정도면 50%뚝 떨어지다 보니까 뭐 관계하다 보면 그 안에 정액 내에 남아있는 체내에 존재하는 것 자체도 한 5% 10%?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만 머릿속으로 이거 여자가 먹으면 안 좋다던데 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을 하신다면 그냥 안 먹고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임신을 좀 준비하고 있는 시기라면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두 중에서 뭐가 좋냐? 성분적으로는 알파베타를 다 차단하는 두타스테리드가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1형, 2형 다 차단하는 이 피나스테리드는 1형만 차단, 2형만 차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가지 종류 중에서는 본인에게 맞는 것 병원에서 진단 받으시고 먹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많이 빨리 달렸어요. 사실 내용은 50분짜리 내용인데 제가 중간에 질문을 안 받고 막 빨리 달리다 보니까 참 7분이나 빨리 나왔네요. 7분이나.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7분 정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는데 그중에서 한 5분은 계속 자리에 계셔서 전 나름대로 좀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좀 재밌었고요. 좀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서 직접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재밌네요. 들으시는 분들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참, 좋아요 한 번씩 다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다 눌러. 제가 지금 좋아요 수 확인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한번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저 그냥 바로 지웁니다. 이번 주말 진짜 좀 많이 따뜻하다고 하던데 큰일이네요, 진짜. 이번 주말 좀 많이 춥다고 하는데 겨울이 이렇게 끝날까봐 좀 겁이 납니다. 아무래도 겨울은 좀 추운 게 제격인데 말이죠, 그쵸? 자,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어. 자, 그러면은 5분 일찍 좀 빨리 끝을 내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